안녕하세요. 이국섭의 작은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후흑학 2부 순서, 후흑학에 대한 책 속의 내용들에 대해서 책 속의 인물들과 연동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흑학을 추천한 이 책의 저자의 주장을 요약해 본다면, 처세에 있어서는 일단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버릴 것을 강조합니다.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실리가 없다면 갈래도 없애버리라고 합니다. 이는 오로지 성공이라는 것을 쟁취할 수 있다면 남들의 욕은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언제나 신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렇게 준비한 신계는 남들에게 절대적으로 드러내거나 들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늘 미소를 띠고 웃으면서 대하고, 또 뒤에서는 또 다른 방책을 대비하고 그 방책을 내놓을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처럼 남들에게 처신하고 있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효익이 극대화되는 시점에서는 배신을 하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신 속에서도 마치 남들에게는 도를 알고 또 신의를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타인에게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최상의 경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가끔 뉴스에 나오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조금 공감하기 어렵고 씁쓸한 웃음을 머금었던 그런 대목들이 있기도 합니다. 아주 강력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의견 개진을 하고, 또 지상 최고에 항상 자기는 옳다고 그 옳음을 강조하였던 그런 인물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는 자신의 의견 개진과 주장했을 때와는 정반대의 행태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의 전형을 극명하게 보였던 일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역사 속에서는 8번 이상의 뇌물을 받고 또 남의 아녀자를 간통까지 하였지만 청렴결백의 표상으로 추앙을 받았던 몇몇 역사의 인물들도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예시를 든 인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우의 예를 들어 설명하기를, 항우는 유방에 비하여 후라는 낯짝이 두꺼움을 갖지 못하였고 흑이라는 음흉한 마음을 지니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훌륭한 재능을 지니고 있었지만 리더로서는 뻔뻔하지도 못하였고, 또 자존심도 매우 강하고 의리 또한 편향을 갖고 있었으며,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략이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그 계략보다는 오로지 무모한 정면 돌파를 선호하는 자세를 지녔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신계에 있어서도 약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책 후흑학에서는 분석하는 방법이 전에 제가 방송한 사마천의 사기를 통한 경영 분석과는 적지 않은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방에 관해서는 상당히 후흑한 인물로 평가를 합니다. 유방은 후흑의 대가로 표현을 합니다. 능력은 항우에게 비하면 모든 면에서 밀리지만 유방은 남의 가랑이 사이도 지나갈 정도로 뻔뻔했고, 또 공신의 목을 날릴 정도로 음흉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천하를 잡았다고 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방은 자기 자본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고 전부 신이나 그럴싸한 말 포장으로 난세의 영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국지의 조조는 내가 남에게 버림을 받느니 차라리 내가 먼저 나를 버리겠다고 말한 것을 놓고, 이는 심흑 곧 음흉함에 해당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의 유비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마다 상대를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바로 이러한 처세는 바로 면후, 즉 뻔뻔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흑이나 면후 중에 하나만 제대로 갖추어도 조조 혹은 유비처럼 나름 그 당시를 호령하는 영웅호걸이 된 것이라고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사인 와신상담의 주인공인 월나라의 구천이야말로 후국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천은 오나라의 왕 부차에게 패하게 되자 자신의 철을 부차의 첩으로 바치고 나서 부차의 신하가 되기를 맹세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10년 동안 장작더미 위에서 복수를 다짐하면서 잠을 자고 또 쓴쓸개를 빨면서 마음을 다잡아 가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와신상담의 고사입니다. 월나라의 구천은 오나라의 부차를 무찌르자 이번에는 부차가 철을 바치고 신하가 되겠다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지만 구천은 가차없이 부차를 죽이고 마침내 패자의 자리에, 즉 승자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사실 낙가죽은 몇치밖에 안 되고 또 속마음은 한 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속을, 즉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낙가죽은 끝도 없이 두껍고 속마음 또한 비할 데 없이 깊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 책의 저자는 이러한 세상사가 그러한 면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주장은 우리가 더할 수 없는 보물, 즉 두꺼운 낯짝을 몸에 지니고도 쓰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면심을 체계적으로 연마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어떤 이는 후국구국이라는 주장을 게임 이론에 접목하여 정리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후흑학을 전략구사에 있어서 게임 이론의 비대칭 전략을 활용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비대칭 전략을 알게 되면 보다 쉽게 후흑구국을 이해할 듯 합니다. 먼저 게임 이론은 상호 의존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그런 이론입니다. 게임이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행위자들이 일정한 전략을 가지고 최고의 보상을 얻기 위해 벌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게임 이론은 사회과학, 특히 경제학에서 활용되는 응용수학의 한 분야인데 생물학 또는 정치학 또는 컴퓨터공학, 철학에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게임 이론은 참가자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화해가는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상호작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매 순간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는지를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게임 이론 중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는 것은 제로섬과 논제로섬입니다. 간략히 설명하면 제로섬 게임은 두 사람이 경쟁을 통한 게임을 할 때 한 사람이 게임에 이겨서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양쪽의 이익의 합이 곧 제로가 되는 그런 게임 법칙입니다. 그리고 논제로섬 게임은 말 그대로 합이 0이 되지 않는 게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윈윈 전략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즉 가정되는 상황 하에서 상호 의존적 관계를 유지하는 한 사람들은 어느 한쪽에 보다 큰 이득을 얻게 되더라도 다른 쪽도 역시 여전히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우나 또는 한쪽이 이득을 얻게 되더라도 다른 쪽은 큰 손해를 입게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제로성 게임은 서로의 이익이 보장되는 경우 상대방이 그 선택을 바꾸지 않는 한
자신의 선택을 바꾸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상태가 경쟁자 대응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으로서 서로가 자신의 선택을 바꾸지 않는 균형의 상태를 이루는 형태를 최종 결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대칭적 게임과 비대칭적 게임이 있습니다. 대칭적 게임이란 것은 특정 전략에 대한 보수가 다른 사람의 행동이 아닌 다른 전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수의 딜레마라든가 치킨 게임 등은 대칭적 게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후후구구가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비대칭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대부분의 경우 게임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동일한 전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익숙한 예를 들어본다면 남북관계의 군사 전략에서 많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국가 간의 군사적 비대칭을 유발할 수 있는 전력, 혹은 보유하고 있는 양과 파괴력이 비례하는 다른 재래식 무기와 달리 소량으로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전력을 일컫는 경우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러하듯이 후후를 처세술로서 비대칭 전략을 이용하는 것을 요약한다면 우선 상대와의 정보 비대칭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고 비대칭을 통해 상대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나서 타이밍을 보고 효익이 나도록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서 자기에게 감내가 나고 이익이 되는 코스트라면 도덕적으로 비난을 회피하는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후욱의 내용들이 100% 공감을 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는 잘못 전달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고 경험이 많은 기성세대들이라면 일부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쯤 이 책을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오늘은 후욱하기 현대적으로는 어떻게 그 이론적 배경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3부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